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독일의 제약회사인 머크사가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죠. 근데 머크사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멤버십 방에는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머크사에서 어,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니까 어,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크루즈 뭐 이런 등등의 지금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또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예전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했던 뭐 여행이나 뭐 비행기 타는 거, 뭐 배 타는 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우리 시장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위드 코로나 종목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맞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카지노나 면세나 뭐 이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을 했어요. 반면에 바이오 종목들은 대체로 눌렸습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주들이 많이 눌렸습니다. 이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도 4, 5%대 눌렸고, 바이오 시장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정도로 더 뺐으니까. 그래서 이 머크사의 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어떤 영향을 앞으로 뭐 미국 시장은 벌써 받았고 받고 있고 우리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머크 알약 코로나 환자 입원 가능성 절반으로 낮춘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약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위해 개발한 알약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의 타미플루에 비유되는 이 알약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돈다. 당연하겠죠. 이제 우리 어디 여행 갈 때 그냥 몸살 감기약 뭐 한 몇 달 챙겨가는 거랑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열나고 코로나 어 이제 어떤 확진이 나오면 어디 외국에 어디 놀러 가서도 이 알약을 먹으면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머크와 리츠백 바이오테라퓨틱스는 가벼운 또는 중간 정도의 증세를 보이는 감염 5일 이내의 코로나19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르라는 약인데 이게 3상 임상시험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참가자의 절반이 몰루피라비르의 알약을 먹었고 나머지 절반은 가짜약을 5일 동안 먹었는데 그 결과 29일 뒤에 몰루피라비르를 복용한 환자 가운데 7.3%만이 병원에 입원했고 사망자는 당연히 없었고 또 플라시보의 경우에는 입원율이 14.1%를 기록했다. 그래서 한 50% 정도의 입원 가능성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시보를 복용한 임상시험 참가자 중에는 8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크의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데이비스는 몰루피라비르가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서 중요한 의약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입원율을 낮출 수 있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국 FDA에 이 알약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신청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되는데 미국의 이제 파이자와 또 스위스 제약사 로슈도 경구용 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속도가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몰루피라비르 자체가 그 델타 변이를 포함한 모든 변이에 다 효과가 있다는 자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포에서 유전적인 변화를 유도하지는 않는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안전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머크는 올해 말까지 1,000만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값은 미국에서 이제 한 명 치료분에 대해서 $700, 한 800, 그러니까 83만 원 정도에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급등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백신 주들은 급락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제 그 머크 미국의 머크 이게 이제 독일 회사인데 미국에서 지금 MSD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머크사의 이제 어떤 치료제 선 구매를 협의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이제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만 8천 명분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올해 2차 추경 예산에 168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194억 원을 책정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인당 치료제 구매 비용이 9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투여 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진짜 뭐 다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없죠.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음,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진짜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알약 형태로 그냥 먹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진짜 뭐 백신도 당연히 우리가 그 독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독감이 해마다 어떤 유행하는 독감이 나올 때 그때마다 독감을 안 맞잖아요. 왜? 약이 많으니까 그냥 조금 아프면 그냥 약 먹고 병원 아주 심하게 아프면 병원을 가면 되니까. 근데 코로나는 우리가 왜 두려워했냐면 이제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사망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이 중증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 그래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왔던 건데 이걸 그냥 알약으로 꿀꺽 삼키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진짜 엄청난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머크 이 지금 전부 다 똑같이 통일을 했는데 1년치 그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머크사 지금 오른쪽 맨 끝에 보세요. 위에 올라가 있죠. 어, 지금 머크는 자, 머크 한번 볼까요? 네, 머크사 차트 보면 지금 8.37%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미국에서 12.2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갭 상승해서 출발해서 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매물 벽 이런 거 다 깨고 그냥 튀어 올라가서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빠진 모습입니다. 그냥 머크는 그냥 1년 동안 사실 그냥 그대로 뭐 좀 저점으로 빠졌다 올라갔다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 주가 흐름이 좋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화이자도 보면 화이자도 화이자는 그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날 어제 엊그제 그 마이너스 3.05%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121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해서 0.19% 빠진 상태로 마이너스 0.19%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이자는요. 그리고 파이자와 함께 이제 그 백신 개발을 했던 바이온텍,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엔테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바이온텍을 보면 121선을 이탈했어요. 하향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이자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마이너스 15.74%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6.67%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121선을 어쨌든 하향 이탈하는 그런 진짜 엄청난 충격이 지금 전해진 겁니다. 시장에. 그리고 모더나도 이제 지금 백신 주잖아요. 우리 지금 파이자,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백신 맞고 있잖아요. 60일선 하향 이탈했습니다. 역시 장중에 15.97%까지 빠졌다가 11.37%까지 회복을 한 상태, 뭐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백신 선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적기 때문에
화이자는 빠진 폭이 좀 적은데 모더나는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쟁 어떤 그 경쟁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알약과 그러니까 치료제와 백신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탁 나오니까 급락을 했던 겁니다. 60일선 아래로 빠졌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0.63%가 빠졌습니다. 이 그 시가보다 조금 올라서 이제 마이너스 1.28%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양봉이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리제네론 지금 리제네론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습니다. 갭 하락을 해서 121선까지 아예 하향 이탈했다가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8.12%까지 빠졌다가 5.68% 마이너스 5.68% 빠지고 121선을 간신히 지탱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보면 역시 121선 딱 닿고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42%에서 마이너스 0.63%로 약간 그래서 121선에 닿았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백신 치료제 개발주들 보면요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거나 급락해서 아예 완전히 빠져나갔거나 이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간신히 받은 그런 정도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한번 보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11개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구치료제. 진원생명과학, 대웅제약,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기존 약물을 재창출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부강약품은 뭐 치료제 중단한다고 했지만 엔지캠 생명과학, 크리스탈지노믹스, 동화약품 등이 임상시험 진행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먹는 형태는 아니지만 흡입형 레키로나를 이제 미국의 인할론 바이오파마와 유효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셀트리온도 지금 이 좀 개발하는 이제 시기만 앞당기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게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제 급락을 했죠. 이렇게 그 481선을 그냥 하향 이탈했습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이렇게 480 이런 대형주가 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481선을 이탈하는 경우 장중에 이제 이 이탈할 때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어떤 반응인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머크사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이렇게 장중에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셀트리온이 무슨 흡입형을 개발을 나중에 하든 말든 어디 계약을 하든 말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진 게 된 거예요. 않게 된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왜? 먹는 약이 개발이 됐으니까. 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뭐 어떤 약이나 또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계속 좀 뺐다가 또 올리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뺐다가 하는 그런 약세를 보이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뭐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정도 엄청 빠진 거죠. 근데 헬스케어는요 5.3%나 빠졌어요. 마이너스 5.3%나. 지금 거의 이 481선에 이제 거의 뭐 가까이 다가갔죠. 지금 481선이 99,800원이니까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장하면 이 481선까지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약이 그나마 좀 나은데요. 제약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1, 2, 3, 4번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이 의미가 이제 조금씩 1번을 보시면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저점 14만원 그 자리인데 지금 14만원 부근까지 다 있죠. 이제 거의 왔죠. 그래서 14만원대 부근 13만 8천원 정도가 그때 지난번 저점이었는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구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월에 있었던 저점 12만 3천원쯤 되는 자리인데요. 거기에 언저리까지 조금 추가로 더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서 더 빠지면 이제 481선이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 481선이 12만 3천원 정도 되는데 12만 한 1,000원쯤 되는군요. 한 12만원쯤 되는군요. 그래서 한 12만원쯤 되는 자리까지 추가로 빠질 수 있겠다. 11만 8천원이구나. 11만 8천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작년 10월에 있었던 저점 9만 8천원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밀려가게 되면 이 정도 자리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해야 되는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을 봐야죠. 일단 제약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의 지금 경우에는 481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했다. 그러면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석하는 게 맞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481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481선까지 추가로 좀 빠졌다가 반등하더라도 추가로 좀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어디까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은 2번 자리, 그러니까 지난 5월 저점 부근까지 빠지지 않을까. 1번은 뭐 지금 다 왔으니까 일단은 12만 한 3천원 4천원 정도 되는 이 부근까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시를 하나 보면요, 9월 지난 수요일 날 나왔던 공시인데, 이 이제 아까 MSD가 이제 미국 내 머크사인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 체결,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이때는 뭐 그냥 지나갔죠. 어떤 건지. 근데 계약 상대방이 머크예요. 그리고 계약 금액이 490억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의향서 체결 일자. 그래서 이 상기 계약 금액은 확정된 계약 금액 을 이 달러로 이제 환산한 거를 최초 매매 기준율로 적용해서 밝힌 금액이다 하면서, 이 전년도 그 매출액, 이제 작년 12월 기준의 매출액에 4.21%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머크가 삼바를 선택해서 뭔가 490억 원어치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네. 아직 이제 어떤 건지 모릅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하면은 조금 그 머크사의 어떤 그 관련주 이런 걸로 테마로 좀 엮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반등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마침 차트를 딱 봤더니, 삼바 차트를 봤더니 삼바의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딱 보합으로 지금 121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올리려고 하다가 눌리고, 올리려고 하다가 눌리고, 올리려고 하다가 눌렸습니다. 3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아주 적은. 그리고 5일선까지 이제 121선에 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머크사의 이제 어떤 머크사와의 관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약간의 주가 추가 상승이, 삼바의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바이오주 중에서는 삼바가 뭐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삼바의 흐름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셀트리온보다는 삼바가 분명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걱정은 이 머크사의 이 경구용 알약 같은 게 딱 나왔을 때 이렇게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빠지는 거예요. 시간 싸움인데 지금 다른데 어떤 그 긴급 사용 승인 허가라든가 또 실제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보다 못할 수 있잖아요. 어,
더 편한 알약이나 이런 것들을 받죠. 물론 초기에 받을 아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액수를 수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 잘 듣죠.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라든가 뭐 리제네론이라든가 기존의 다른 그 업체들이 개발하는 약들보다는 싸니까 싸고 효능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구역 알약 같은 게 이제 시장에 딱 나와 버리면 조금 상대적으로 좀 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이미 미리 그런 우려를 좀 선반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주가가 좀 어, 약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 지점인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백신도 개발하고 있죠. 흡입형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주가가 언젠가 회복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뭐야 하고선 아까 막 모더나 16%씩 막 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떨구는 거죠. 뭔지 모르는데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뜨릴 때 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이 외국인이나 기업 기관들이 같이 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아직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는 조금 더 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시장의 분위기도 이제 조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이 일단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한 건 바로 이런 알약들이 나왔을 때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앞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여행이나 뭐 이렇게 그 코로나가 없던 시절처럼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막 반영돼 오늘 실제로 그랬어요. 뭐 카니발 같은 종목 뭐 델타 항공이나 뭐 그런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흔히 분류했던 그런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대거 이어갔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시장도 이 바이오 종목들의 자체에서 볼 때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투자자들 지금 계속 조마조마 마음 졸이고 계실 텐데 글쎄요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생각과 이렇게 다른 그 차트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말씀은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갔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